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앞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번 여름 현실적으로 영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포지션은 센터백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의 경우 이적 시장 내 영입할 만한 선수가 없는 터라 무리하면서까지 데려올 확률은 낮습니다.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온전히 리버풀급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저 또한 찾아봤지만 애매모호한 유형만 한가득일 뿐 당장 이번 여름 영입에 목숨 걸 만한 선수는 없어 보입니다. 영상을 통해 출연한 최종 후보였던 비퍼르, 포파나, 에데르송 3명 중에서 비퍼르는 브라이튼과의 이적이 확정되었고 이제 남은 선수는 포파나와 에데르송 이 두 선수가 아니라면 어떤 선수를 데려오게 될지 아니면 내부적인 해결을 통해 시즌을 시작하게 될지 본격적으로 프리시즌 훈련이 시작되었으니까 유로, 코파 대회가 마무리되면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6번 옵션을 뒤로 제쳐두고 나머지 포지션에서 영입 소식이 들려올 만한 곳은 오른쪽 윙포워드 그리고 센터백 모하메드 살라의 재계약이 불발되는 순간 1년밖에 남지 않아 갑작스러운 영입이 진행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윙포워드 자체도 여전히 포워드 숫자는 많다 보니 영입이 확실하게 이어질 것이라 말할 순 없고 우리에게 남겨진 포지션은 센터백 여기는 보강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드워즈 휴즈가 찾아 나서는 리버풀의 센터백 옵션은 어떤 유형이며 현재 이적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수는 누가 있나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정리. 현 리버풀 센터백 스쿼드 구성을 보시면 왼쪽 센터백에는 반다이크, 고메즈, 콴사 오른쪽 센터백에는 코나테, 고메즈, 콴사, 반덴베르 선수는 총 5 플랜 A로 백포를 구성하는 팀 특성상 센터백 5명은 충분한 숫자로 여겨지지만 지금의 선수 구성은 여러모로 불안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첫 번째로 리그 선발 20회를 넘겨본 적이 없는 코나테, 두 번째로 왼쪽에서 유일한 33살의 반다이크, 즉 센터백 듀오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33살이라 할지언정 반다이크의 실력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의 파트너 우측 센터백 포지션에서 완전한 주전 퀄리티가 없습니다. 아스날의 경우 살리바, 마갈량이스 철강 듀오, 맨시티는 디아스, 아칸지, 아케, 스톤스, 그바르디올 말도 안 되는 센터백 로테이션이 가능한 뎁스 경쟁팀과 비교하게 되는 순간 리버풀 선수들의 퀄리티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프트백, 라이트백 포지션에서의 유틸리티 자원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아스날은 토미아스, 팀버, 칼라피오리, 맨시티는 그바르디올, 아칸지, 아케, 리버풀은 고메즈 1차적으로 후방 빌드업의 구조를 중요시 여기는 슬롯의 전술적 특성상 앞으로의 2년 동안 보강해야 하는 포지션은 단순히 센터백뿐만이 아닌 유틸리티 수비 자원으로 보다 넓게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리버풀이 찾고 있을 만한 수비수들의 유형은 이러합니다. 왼발 센터백, 왼쪽 풀백과 센터백 가능한 유틸리티 자원, 오른발 센터백, 전 포지션 소화 가능한 유틸리티 자원, 즉 어느 유형이든 센터백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면 유틸리티 자원은 모두 환영이며 왼발 오른발 어느 유형이든 가리지 않는다. 단 3번 오른발 센터백의 경우 조건이 있습니다. 반덴베르 매각 25살 이상의 센터백 영입 불가, 고베즈나 코나테 한 명 판매 시 가능은 합니다. 만일 반덴베르를 판매하지 않는다 하면 오른쪽 센터백을 영입하지 않겠다는 의사와도 동일합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 우측 센터백이 무려 4명이 됩니다. 코나테, 고메즈, 콴사, 반덴베르 센터백 우선순위를 보면 반덴베르는 매각될 확률이 당연히 높겠지만 혹시라도 슬롯이 1년 써보겠다 생각하는 순간 고메즈나 콴사가 좌측 센터백으로 이동하게 되어 왼쪽 센터백에는 반다이크, 고메즈, 콴사 오른쪽 센터백에는 코나테, 고메즈, 콴사, 반덴베르 말 그대로 로테이션은 가능한 뎁스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콴사의 급격한 성장이 한 번 더 이뤄지는 동시에 반다이크, 코나테의 부상이 없어야 하는 기도 메타에 근하게 됩니다. 저 또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터라 현 스쿼드 구성적으로 봤을 때 출전 보장을 원하는 반덴베르는 매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반덴베르를 제외한 4명의 센터백으로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영입 검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영입이 있어야겠죠. 본격적으로 트랜스퍼 마케트를 통해 센터백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 23살 이상, 30살 이하 앞선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26살이 리버풀에게 있어 마지노선 나이대입니다. 솔직히 더 강하게 말하면 26살도 월드클래스급 잠재력이 인정되어야만 막대한 이적료와 함께 영입 리스트에 오르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23살 안팎을 보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반다이크도 26살에 리버풀로 이적했기 때문에 센터백 특수성을 감안하여 26살까지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몇 달 뒤 27살이 되더라도 우선은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 26살까지는 모두 넣어보고 2천만 유로 미만의 몸값은 모두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후보들이 또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있어 절대적으로 영입 불가능한 선수 몇몇은 함께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바, 디아스, 마갈량이스, 바스토니, 브레메르, 밀리탕, 로메로, 반더벤, 파바르, 마르키뇨스, 탑소바, 김민재, 마르티네스,
루이스, 쿤데, 파우토레스, 아칸지, 루뱅 르노르방, 토모리, 헨센, 아케, 팀버, 스톤스, 부온조르노, 아구에르드, 앤더슨, 켈먼, 이토이로키, 슈크리니아르, 타, 스타니시치, 에르모소, 만시니, 조우마, 산시, 주벨디아, 히메네스 이렇게 1차 분류 끝. 왼발 오른발 모두 섞여있다 보니 여전히 제외시켜야 하는 선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골치 아픈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97년생에서 99년생의 우측 센터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코나테, 고메즈, 영입생, 콴사. 예를 들어 영입생이 98년생일 경우 코나테와 고메즈 사이에 놓이게 되는데 당연히 이 나이대의 선수는 주전 보장을 원하며 핵심 선수로 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메즈가 유틸리티로 전 포지션 소화를 한다 쳐도 여전히 우측 센터백에서 뛸 확률이 높은 선수인데 고메즈, 코나테, 영입생 3명의 연령대가 너무 흡사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슬롯이 좌측에 고메즈를 풀백이나 센터백으로 기용하며 활용하는 빈도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서 연령대가 겹치는 오른발 자원을 또 데려온다면 여러모로 골치 아파지겠죠. 영입생은 주전을 위해 코나테와 경쟁을 할 것이고 두 선수가 출전을 양분하게 되면 콴사에게 주는 경험치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고든과의 협상에서 보셨다시피 내부적으로 콴사에게 거는 기대가 높다는 것은 다음 시즌에서부터 준주전급의 평가를 받아 기회를 일부 보장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나테와 비슷한 연령대를 데려온다? 조만간 코나테를 판매하겠다라는 해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롯이 부임한 첫 시즌에서부터 비슷한 연령대를 데려와 코나테를 판매할 가능성은 0%에 근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애매한 퀄리티를 갖춘 99에서 97년생을 포함해 애매한 우측 센터백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양발에 근하며 좌우 모두 활용 가능한 뛰어난 자원이면 남겨두겠습니다. 제가 컷한 선수 중 이해가 안 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파메카노, 디사시, 토디보, 혼사, 비비안, 홀린스, 슈르스, 단조, 파레데스 이렇게 2차 제외까지 끝냈을 때 남은 선수들을 보시죠. 아라우오, 더리우트, 슐로터백, 게히, 스마칸, 코스누, 한스코, 바디아실, 파볼로비치, 메리나, 은디카 11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지난 시즌 재계약하며 영입이 조금 어려운 유형도 있지만 왼발이라서 넣어둔 선수도 몇몇 있습니다. 조금 특이 케이스로는 오른발 좌터백으로 불리는 게이가 있다는 것. 하지만 빌드업을 중요시 여기는 슬롯이 굳이 왼쪽 자리를 오른발로 활용하지 않을 거라서 반다이크처럼 말이 안 되는 퍼포먼스를 갖춘 게 아니라면 그리 선호되지 않을 겁니다. 위에 나온 11명을 퍼포먼스, 계약 현황, 이적료 규모를 고려하여 제외시키면 아라우오, 더리우트, 게이, 한츠코, 바디아실, 파볼로비치, 메리나, 은디카 제외. 왼발 자원에서는 슐루트백만이 살아남았고 오른발 자원에서는 시마칸과 코스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23살에서 30살 안팎의 핵심 자원으로 고려될 만한 유형은 이렇게 3명. 다음으로 23세 이하, 반다이크의 재계약 여부 그리고 코나테, 고메즈를 활용하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솔직히 23세 이하 선수들을 눈여겨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 핵심으로 분류될 선수보다는 1, 2년 슬롯 아래에서 성장하며 최정상급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재능을 데려오는 편이 좋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번 여름에 영입이 불가능한 유형은 제외시키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요로의 경우 리버풀이 진지한 관심을 보였지만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선호를 밝혔기 때문에 역시나 제외시키겠습니다. 살리바, 반더벤, 요로, 코릴, 스칼비니, 브랜스웨이트, 팀버, 게이, 쿠바르시, 하토, 베랄도, 모스케라, 칼라피오리, 바리아실, 파볼로비치, 드라고신, 데바스트, 포파나, 콜린스, 가르시아. 이미 23세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과 퍼포먼스적인 이유로 빠진 선수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최소 2시즌 80경기 선발 출전도 못한 케이스를 제외시키는 과정을 통해 살아남은 선수들 명단입니다. 안토니오 실바, 곤살로 이나시우, 인카피에, 루케바, 파초, 자바르니, 치아우, 하우드벨리스. 우선적으로 장기 계약이 있음에도 쳐다봄직한 선수들은 넣어두었습니다. 01에서 03년생 중에서 B클럽으로 이적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일 경우 팀 내에서 무조건 장기 계약으로 묶어두었을 거라서 대부분 27년, 28년 여름 만료라 보시면 됩니다. 높은 이적료는 당연히 감내해야겠죠. 그 다음으로 8명의 선수 중 몇몇을 제외시키는 기준은 03년생 콴사입니다. 왼발 센터백의 경우 콴사 비교할 필요 없이 최종 명단에 포함될 수 있지만 오른발 센터백이자 우측에 라인업해야 하는 선수는 향후 콴사보다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03년생의 콴사가 있음에도 05년생의 요로를 진지하게 노렸던 것처럼 말이죠. 동일한 나이대에다가 콴사를 압도한다는 느낌이 없다 하면 높은 이적료를 감내하면서까지 콴사와 우측에서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더불어 홈그라운 팀그라운 모두 충족시키는 콴사를 당장 판매할 가능성이 1%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픽으로 안토니오 실바, 자바르니, 하우드벨리스 세 선수가 빠집니다. 높은 이적료, 압도적인 퍼포먼스라 평가할 수 없는 선수, 동포지션. 이제 총 5명이 남는 가운데 유일한 오른발잡이는 치아오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픽이지만 이적료, 성장 속도, 경험치 세 가지 부분에서 가장 납득할 만한 오른발 센터백입니다. 왼발 활용도 그렇게 나쁜 타입이 아니라서 왼쪽 오른쪽 포지션 소화도 가능하죠. 특히 이적료를 감안하면 리스트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긴 할 겁니다. 뉴캐슬과의 이적설이 있지만 현재 AC밀란이 매각 대상으로 올려둘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 외의 왼발은 이나시우, 인카피에, 루케바, 파초 이제 모두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슐로터백, 시마칸, 코스누, 곤살로 이나시우, 인카피에, 루케바, 파초, 치아우. 02년생의 인카피에, 루케바에서부터 99년생의 슐로터백까지 이외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제외시킨
선수들도 있겠지만 이적료 규모, 성장 속도, 플레이 스타일을 감안한 최종 리스트는 이러합니다. 왼발 센터백들은 당연히 리스트에 대거 포함되어 있을 테고 오른발 중에서 포함된 선수들의 특징을 가볍게 얘기해보면 시마카는 우풀백, 3백, 4백 혼용이 가능하며 호수누는 3백, 4백 혼용이 가능하며 치아오는 4백 좌우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셋 모두 코나테보다는 어리고 관사보다는 많으며 변형 포메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솔직히 남은 명단을 보아하니 당장 다음 시즌을 기대하며 영입할 만큼의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향후 코나테의 퍼포먼스가 극단적으로 꺾이지 않는다 하면 코나테, 고메즈, 관사 라인으로 더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급하면 반다이크 오른쪽 써야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리버풀이 추구하는 센터백은 왼발, 왼쪽으로 향할 것이다. 슐로터백, 이나시오, 인카피에, 루케바, 파초. 이번 영상에서 모든 선수들을 다뤄보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인 픽으로는 여기서 레프트백과 센터백을 혼용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면 굳이 리버풀이 선택할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리버풀이 내부적으로 찾는 왼발 센터백의 기준점은 리바이 코릴, 공중볼 경합, 그라운드 경합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빌드업 능력까지 갖춘 완성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센터백. 만일 이 정도의 실링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 장기적인 왼발 센터백으로 분류하여 영입하는 것보단 레프트백 센터백을 혼용하며 백3, 백4에서의 활용을 염두에 둘 것 같습니다. 즉 코릴 프로필과 흡사하지 않다면 유틸리티 수비수로 분류하며 영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온 5명 선수 모두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보니 우선적으로 현재의 활약상을 기준으로는 완성형 센터백에 근접한 선수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슐로터백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도 하고 각기 다른 장점들을 갖추고 있어서 추후 이 선수들의 장단점 관련하여 영상을 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슐로터백, 이나시오, 인카피에, 루케바, 파초.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기준에서 왼발 자원을 찾는다면 이렇게 5명을 참고해 볼 만하다. 반다이크가 2년 정도 더 왼쪽 센터백 포지션에서 출전해준다면 리버풀이 당장 찾을 만한 프로필의 수비수는 왼발 유틸리티 수비수로 레프트백과 센터백을 혼용할 수 있는 선수여야 한다. 지금의 선수들은 조만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